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추석 연휴 뽀개기 5일차 강의입니다. 추석 연휴가 한참 지났는데 계속 뽀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금요일 날 기출 분석 강의 새로 시작하기 전까지 딱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휴강을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굿모닝 행정학 다른 걸로 진행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하시는 주제들, 1장부터 3장에 있는 주제들만 골라봤습니다. 정책평가의 타당도, 신뢰도까지 볼 건데요. 타당도하고 신뢰도는 다 정책평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정책평가를 진행할 때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는 정말 중요하죠. 측정이나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우리가 타당도라고 얘기했고요. 이 타당도에 관련된 연구들을 했던 학자가 국가 캠벨입니다. 우리 정책평가에서의 타당도는 네 가지. 구성적 타당도, 통계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구성적 타당도나 통계적 타당도도 선체에서 나오죠. 내적 타당도는 정말 측정을 정확하게 해내는지. 이 메인이 되는 타당도, 이 측정이나 절차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진 정도, 이걸 따지는 것을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외적 타당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화 가능 여부로 생각을 해주셔야죠. 통계적 타당도는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가 되었느냐. 구성적 타당도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 이렇게 두 가지 따지죠. 내적인 타당도 저의 요인과 외적인 타당도 저의 요인.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사실은 사례로 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숙 요인, 역사 요인, 선발,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 폐기, 그다음 검사, 측정 요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측정하는 수단 요인, 오염 효과 이런 것들이 내적 타당도의 저의 요인들이고 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랑 아침에 굿모닝 행정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은 제가 딱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일반화 실패. 표본 집단을 잘못 선정해서 일반화 실패,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좀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발 요인은 실제 크리밍 효과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은 애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정확한 측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선발 요인. 그리고 그래서 일반화도 실패한다. 크리밍 효과. 이 둘의 차이는요.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으로 볼 것인지 이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타당도 저의 요인은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우리가 호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는 거.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그리고 크리밍 효과, 실험 조작과 특정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게 타당도 요인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도는 측정 도구 요인이죠. 측정 도구. 지금 현재 정책의 평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도구가 정말 일관성 있는 도구인지. 그래서 측정 도구의 일관성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 평가여야지만 타당도를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측정 수단 요인이요. 신뢰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한 건 아니지만 신뢰도가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타당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요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신뢰도의 유형의 재검사법, 동제이연법, 반분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019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었던 지금 문제입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사 요인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의 측정값을 다르게 만드는, 그래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설명하게 되고요. 성숙 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말 그대로 신체적인 성숙을 하는 거죠. 보통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우유급식 얘기합니다. 우유급식으로 초등학생들의 키가 컸다면 그게 정말 급식이란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키가 컸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전 측정의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되어서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검사 요인과는 다르죠. 이건 검사 요인 혹은 측정 요인,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실 요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같이 연구하는데 대상자 일부가 이탈해서 그로 인해 사전 및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3번, 이거 맞는 선지. 4번, 선발 요인은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전, 사전 측정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전에 측정해서 다들 상태가 비슷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무작위 배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선발 요인을 완벽하게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문제 갈게요. 2018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사 요인, 성수 요인, 회귀 효과 세 개 모두 다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의 저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준 실험을 진행하면은요, 준 실험은 현실처럼 그냥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조작적인 어떤 조건들, 통제 막 이런 거 하지 않고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 실험이기 때문에 준 실험을 진행하면 당연히 내적 타당도는 완전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적 타당도는 조금 나아져요. 외적 타당도가 완벽하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현실과 비슷한 형태의 자연스러운 실험을 하니까 외적 타당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윤 실험이 갖는 약점은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기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행동해요. 호손 효과 얘기하죠. 호손 효과는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이 아니라 일반화,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입니다. X고요. 4번.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정말 측정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타당성의 메인, 바로 내적인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는 옳은 선지를 고르라고 옳은 선지를 고르라고 얘기했고요. 옳은 선지는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타당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2장에 설마 이것만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어요? 다 어렵죠? 하지만 그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리퀘스트 해주세요. 이 유튜브 댓글로 리퀘스트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하니까요. 그거 확인하고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의 맞춤형 그런 영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